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네. 어떤 상인지 아시죠? 네,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네. 기대하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3선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. 네. 기대가 큽니다. 뭐 무겁습니다. 네. 네.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? 대단히 감사하죠.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하는 선거였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에게는 또 경고와 채찍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가운데에서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낍니다. 의원님 사실 의원님께서 다른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인구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. 또 관심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가장 하시고 싶은 거가 이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도 가장 일관된 제 정치적 슬로건은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. 초창기에 지방자치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균형발전,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아주 또 전남에 심는 것을 제 목표로 삼았습니다. 22대 국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지방소멸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그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22대 국회 1호 법안이 인구 소멸인가요? 인구 감소? 지방 소멸?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비슷한 지금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멸에 대한 그 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양적으로도 그 특별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기금의 규모가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방소멸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그 범정부의 대응 능력들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.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이슈가 4년 내내 이 좀 더 강한 톤으로 그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양곡관리법과 농업인 기본법 제정, 과일산업진흥원 등 진흥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도 들었습니다. 네. 지금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신정훈 의원의 22대 국회 주요 정책 목표이기도 한 이 지방소멸은 농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. 소위 말해서 농촌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정말 정당한 소득이라든가 또 이 가격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가지고 농촌이 우리 농민들에게나 청년들에게 살만한 그런 지역으로서는 대우받고 있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가 21대 국회에서 그 양곡관리법과 또 농안법, 농산물 가격안정법 그리고 또 농업회의소법 이런 주요 법안들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했고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어요. 민생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달을 보낼 계획입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대단히 좀 반대가 좀 심하고 정부의 어떤 그 입장도 완고하기 때문에 뭐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안 되면 우리 당론으로서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런 거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인구 소멸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국회에서나 아니면 정부가 좀 변화를 지방 자체가 지금 소멸해 간다라고 할 정도까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. 네, 이 부분은 거의 백약이 무효다.
만시지탄이다. 늦어도 너무 늦었다.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지금 만약에 지방소멸에 대해서 더 유효한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이 지방의 소멸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작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정책, 두 번째 농업정책, 세 번째 행정 정치적 제도의 어떤 문제, 이게 한꺼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의 생태계를 지방에 만들어서 지방에도 에너지, 바이오, 이 청년들이 종사할 수 있는 미래 산업들의 뿌리를 내리게끔 하고 또 그 생태계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.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지방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뭐 세제 혜택이랄까요? 아주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어떤 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스위스라든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이 수도권에 있는 것과 지방에 내려갔을 때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속세 역시 또 차등 적용해서 기업들이 지방에서 입주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들이 다양한 형태에서 입체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돼야지 지방 소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, 그러니까 나주 하순에서 의원님에게 뭐 이번 22대 국회에 가시면 꼭 이런 것 좀 해주세요, 막 이런 거 있나요? 우선은 이제 나주의 경우는 에너지 신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기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산학연 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주가 그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화순 같은 경우는 백신 분야와 면역 치료 분야가 좀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메디칼의 어떤 그 중심 도시입니다. 뭐 최근에도 백신 안전 기술 지원 센터라든가 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면역치료 혁신센터와 같은 그런 공공 그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화순은 바이오, 메디칼, 면역 치료 분야, 백신 분야를 특화한 그런 바이오 그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의원님께서 앞서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덩치만 커진 야당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앞으로 22년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이어야 합니까? 저는 22대 국회 민주당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첫 번째 어떤 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가? 다 해야 된다. 그리고 21대 국회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도 개혁의 어떤 속도라든가 품질이 높지 않았어요.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그 호남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호남 지역의 이 지역민들은 그야말로 30년 이상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해왔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 일반에게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민심에도 제대로 부응했는가, 그 기대에 보답했는가,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민주당이 그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. 의원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 굉장히 잘 하실 거잖아요.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나주 하순 그 시국민 여러분, 그리고 국민 여러분, 우리 민주당에게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, 무거운 책임감으로 또 이 안고 22대 국회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약속했던 민생, 민주주의, 그리고 이 차별 없는 이 평등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저도 민주당도
그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인터뷰 잘 보셨습니까? 많이들 걱정한다고 하는데요. 걱정은 다시 국회에서 특히 우리 신정훈 삼선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해결하지 않을까. 여러분들 많이 지지하시고요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